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신종호 팀장이 우리 하우스뷰를 그래도 아침에 3프로 가서 잘 연예계하고 왔는데 여기서 얘기할 걸 저번에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예, 뭐 했었던 내용이에요. 했었던 내용 하고 오셨는데 근데 저희는 오늘도 뭐 미국 올랐다고 그런 분위기들이 막 좋은데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연준에서 파격적으로 정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YCC 뭐 이런 거 정도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단기 오버슈팅이고 장기 불황일 수도 있어요. 너무 카드를 많이 내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는 건 네, 이거예요. 네. 그냥 계속 그냥 오늘 어차피 갔다 오셨길래 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밖에다 하는 걸 요새 제가 한 하도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좀 피하고 있는데 오늘 신종호 팀장이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또 우리 하우스뷰는 우리 신종호 팀장이 전략팀에서 정하는 거고 저는 그거와 같이 고민할 뿐인데 우리가 좀 일찍 그래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제기하는 편인데 장정에도 금리 얘기를 먼저 시작했었고 그래서 올해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그래서 뭐 성장주가 안 되고 가치주가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쵸? 기업의 기대값이 변할 거라는 우리가 맞아요, 네. 주요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서 네네. 뭐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저기 이따가 뭐 다 프로지만 신종호 팀장이 온전히 딱 차분하게 얘기하고 온 거 한번 다 들어보시면 저희도 하우스비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제가 이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 그 어디더라 그 뭐 게시판에도 올렸었는데 왜 이베스트는 다른 말 자꾸 하는데 우리 연불리는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브로커니까 가서 하우스비를 정하는 리서치 소속이 아니고 하우스비는 신종호 팀장이랑 저랑 어쩌면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비는 이쪽의 이론 의견이라는 거를 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타사처럼 그냥 뭐 우리 하우스비가 이러니까 모두 다 따라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뭐 프로코들마다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또 시간의 길이를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연불리 입장에서는 뭐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요새 많이 고민하는 것 같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좀 그런 선의로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희 하우스비는 어떻게 보면 뭐 3개월, 6개월, 1년을 놓고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들은 시장이 변동성 장이고 추세적으로 치고나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들여오고 있는 거고 이게 배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대하는 고객과 또 저희들은 주로 상대하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니까 기관들이니까 그런 차이가 제발 그 얘기 갖고는 더 이상 뭐 자꾸 질이 들어오고 이거에 답변을 하라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주식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발 좀 앞으로는 그런 질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거나. 하여튼 하우스뷰는 뭐 저번에도 신종호 팀장이랑 얘기했을 때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어제 이게 이제 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관심이 많아졌죠 이제. 이제 네. 어제 이제 사실 어제 3프로 가서 오늘 아침에 하고 온 얘기는 그냥 하던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한 달 전에 했던 얘기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또 새로운 자료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가치주를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주식이 가치주 성장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이가 커지는 산업이 좋은 주식, 좋은 산업이고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제 당신은 가치주 스타일입니까? 저는 성장하는 산업에 싼 주식을 찾습니다가 제 답변이고 네. 오늘은 그러한 저의 어떤 헤드의 생각을 우리 신종호 팀장이 잘 고민해가지고 네.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죠. 네, 거창하게 이베스트 중장기 테마 발굴, 뭐 테마라는 얘기를 넣을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테마 하면은 또 요새 핫한 게 또 뭐 윤석열 테마니 뭐 해서 막 테마로 엮이니까 그런 테마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 어쩌면 세상이 바뀌어가고 아니면 뭔가 비효율적인 것들이 효율화되는 거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 뭐 앞서 이제 약간 이 자료는 아니지만 시장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 시장 얘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업이나 사회가 변해갈지를 좀 공부해 보면 좀 더 앞서서 관련된 뭐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한 그림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시리즈물로 아마 거의 1년에 한 3-4번은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과정에서
오늘 자료는 미국 벤처하고 한국 벤처에서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대한 그림을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아이디어를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유통시장에서도 뭐 연결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거시적으로 본다면 좀 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바로바로 와닿을 수도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건방질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투자에 대한 방법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사카미 아스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죠. 본부장님이 이제 저희 편집팀에 계신 분한테 이제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당신이나 나나 아스토의 불황에서 이번에 뭐지 그 3%랑 같이 했던 책에도 내가 소개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 좋아하는 그림인데 내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투자라는 거는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수익 내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싫어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는 저도 잘 못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분석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캐시우드나 머스크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달려드는 거는 그 이전에 C라는 구간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견뎌낸 사람들이거든요. 캐시우드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C의 구간을 견뎌낸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A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는 다소 리스키하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투자는 그래서 그로스 밸류 디바이던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 그냥 자근자근 계속 쌓아가는 식의 투자도 갖고 갈 필요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밸류가 이격이 발생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입 시점도 보는 건데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당장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도 인고의 시간과 기대와 분석이 가능한 쪽에 영역을 공부해 보면 나중에 A라는 구간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한 발 앞선 어떤 뭐 접근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 신조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네. 작년에 어느 식사 자리에서 아크를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네네. 그래서 내가 아크가 우리 옛날에 아크 투자자분 있었잖아요. 아, 그 근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크가 무슨 해외 주식 그랬더니 나한테 그 친구가 형 진짜 무식하다. 캐시우드를 얘기해 주는데 그때가 10월인가 그랬어 10월. 그때도 이미 많이 올라왔을 때 많이 올라와서 내가 맞아요. 보고서 아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네. 이게 이 사람 누구지? 야, 그다음부터 난리났네. 내가 요즘 놀란 거. 어딜 가도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 다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전염이 우리 컨테이션 내가 네. 항상 진짜한테 얘기하는 네네. 전염이 많이 된 상태가 오면 먹을 게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비트리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아크나 머스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분명 올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었던 인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8페이지에 가시면은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8페이지 이거는 그냥 그런 우리 인고의 시간에 저번부터 계속 쓴 그림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기본 가정이 뭐냐면 현재 안고 있는 고민들에서 분명히 시작이 될 거거든요. 현재 글로벌리 안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너무 커졌어요. 전 세계 GDP가 이제 80조 달러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의 편입에 의한 팽창의 속도는 다분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뭐 1960년대 서유럽이나 80년대 일본이나 중국이 편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한 국가들의 성장률로 인해서 전 세계의 파이가 커지는 시대는 가능했었거든요. 더불어서 인구 구조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래 보시면 2000년대만 하더라도 15에서 64세의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율이 2%대는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령화와 함께 너무 커져버린 글로벌 GDP를 임팩을 줬을 때 가할 수 있는 양적인 팽창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수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 미래 사회라는 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배당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떨어뜨려야 된다. 금리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돼서 막 2% 가면 중내산에 하지만 결국 그 상황에서도 디맨드가 나오는 쪽으로 자금은 기회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기존 수요에 대한 질적인 전환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다못해 이제는 지구 안에서 해결 못하니까 지구 밖에 우주항공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가상공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상공간은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러한 사회에 대한 발돋움을 이런 뭐 좀 갖고 있는 문제를 뚫고 가기 위한 방법이 이제 미래 사회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인도가 올라가고 중국이 올라가고 미국의 수요가 올라가면 다시 2000년대와 같은 어떤 큰 펌프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 된다라는 콜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될까라는 퀘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저희 오해하는 게, 그러면 성장주가 쉰다고 하니까 가치주 된단 말입니까? 아니, 가치주는 파이가 적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의견을 좀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싸져 있으니 바벨처럼 그렇죠. 그쪽이 좀 올라오는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오늘의 이 얘기는 좀 긴 얘기에 대한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넘겨서 이제 뭐 당연히 그 페이지 보시면 그래도 성장은 해야 되니까 인구 배당 효과는 떨어져 있고 거기서 부채는 너무 많거든요. 부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또 다시 GDP를 늘려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은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혁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계속 돌려 오는 거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 세계 디맨드가 50조 달러거든요. 전 세계 디맨드가 50조 달러인데 50조 달러가 예전에 40에서 50조 달러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가팔랐는데 20% 성장률인데 50에서 20% 성장률을 내려면 250, 60조 달러가 되려면 65조 달러가 되려면 너무 긴 사이클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팽창을 갖고 가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조 달러 안에서 같은 수요지만 다른 형태로 자꾸 짜내기 전략을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음식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럼 비욘드 미트는 왜 이렇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료 내에서 대체육 시장을 발굴하는 회사는 프리미엄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문제는 디맨드는 한정돼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돼 있거나 굉장히 느리게 들어간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 시장에 셀러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지금은 테이스트 메이커. 테이스트 메이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제가 글을 써놨는데 그래서 테이스트 메이커가 대표적인 게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비이클 시장에서 침투율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게 뭐냐면 대마초거든요. 토바코 시장, 즉 담배 시장에서 침투율을 가장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마리화나 아니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진짜 그거잖아. 작년에 우리가 같이 그걸 외쳤었어. 마리아나 자료도 쓰고 안 믿겠지만 우리 마리아나 맞아요. 표지를 마리아나 썼다가 지금 많이 약간 문제 돼가지고 맞아요. 지적받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쌌거든 작년에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은 네. 다 비싸졌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버블 차트는 넘어왔지만 그러니까 전기차가 만들어내는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전기차 세상은 오는데 가격이 계속 유지될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 지금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고의 시간을 지나와서 너무 가격이 먼저 선반영했느냐, 이 판단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수요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방향성에서 아직은 관심이 떨어지고 있거나 이제 관심이 생기고 있는 분야를 좀 공부해 보면 우리가 제2의 전기차, 제2의 대마초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나 성장의 분야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료를 시리즈물로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50조 달러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나 옷을 사는 거나 가전제품 사는 거나 엔터테인먼트나 뭐 음식료 시장이나 운송이나 하우징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예요. 기존에도 있었던 거지만 다만 렌탈 비즈니스로 바뀐다든지 OTT라든지 아니면 음식도 조금은 더 비욘드 미트나 대체육이나 아니면 환경을 고려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이런 침투율이나 바뀌어가는 거에 대한 혁신에 우리는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왼쪽에 저거네. 네, 초과 초과 수익 수익 바이블. 바이블. 예. 이것도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네. 뭐 모든 저희는 책들이 항상 책에서 우리 보는 책들이 왔다 비슷해요. 책에서 보고 또 고민하고 또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데 이 브래디 반데이크의 네. 에서스 리턴스도 제가 참 많이 저희 소개하는 글도 제가 썼었는데 네. 좋은 책이죠.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알고 있어요. 누구나 나도 A 시점에 있는 기업을 찾고 싶다. 이거는 뭐 숙명인 거죠. 한 발 앞선 매수를 통해서 고속 성장하고 한 발 앞선 매도를 하고 싶은 건 이건 누구나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글로도 썼지만 탐색 비용을 낮추고 확률을 높이는 즉 수익의 확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거는 그런 창업 단계와 인고의 시간을 이미 좀 견뎌내고 있는 자금들의 움직임을 좀 엿본다면 좀 일반 투자자들은 탐색 비용을 낮추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오른쪽에 물동량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디맨드 자체가 2000년도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깔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안에서 벤처 캐피탈은 여전히 뭔가 넥스트 소사이어티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려가고 있으니 얘네들의 움직임에서 조금은 힌트를 찾아서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빌드업이란 말들을 요새 많이 하던데 빌드업 시켜보자 라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벤처 캐피탈 이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피터 린치의 그 전설의 영웅인가 뭐 네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인가 거기에가 네. 밀레니엄판 서문 보면 아. 그때가 테크 버블 그때 서문을 썼던 거여서 거기에 투자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읽었는데 상당히 거기 무슨 말 올드 패시 나는 여전히 오래된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사실 요즘 같을 때 막 너무 주시장 책들이 많은데 네. 난 제가 기억에 아까 좋은 책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했는데 피터 린치의 그 책도 그때 밀레니엄판 서문은 그때 이건 씨가 번역한 책도 있고 뭐 추가 번역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읽어보시면 요즘 많은 걸 알려줘요. 그 당시에 얼마나 통신주들이 난리였었고 막 그런 걸 보면 얻는 시사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얘기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 흐름을 좀 보고 관련된 산업 최근에 좀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거냐라는 본 거고요. 14페이지, 15페이지 넘어가시면 벤처 캐피탈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벤처 캐피탈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냥 아이디어에 자본을 투여해 갖고 기업을 이제 키우는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놓는 거고요. LP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연기금들이나 퇴직연금 아니면 국부펀드 뭐 자본가들한테 자금을 펀딩 받아서 아이디어에 이제 자금을 투여해 갖고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어떤 금융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페이지에는 아까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다는 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시드 머니부터 들어가서 엔젤이나 이런 아주 초창기에 하이 리스크로 자금이 들어가서 뭐 시리즈 A, 뭐 B, C 넘어가서 결국은 엑시트까지 가는 작업을 하는 기업 그 금융사인데 그렇죠. 엑시트가 뭐냐 하면 이제 인수되거나 아니면 뭐 IPO 하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보통 기업마다 그 뭐 기간이 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5에서 8년 정도.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젤 투자자가 된다고 하면 1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려서 수익이 나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건데 일반 투자자는 그게 하기도 쉽지가 않거니와 이런 자금들이 움직임을 잘 추적하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 뭐 2, 3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미국 자금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17페이지에 보시면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의 딜이나 금액으로 보면 50%, 60% 이상이 다 미국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벤처 캐피탈 자금 안에서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쫓아가는 거는 미국 자금을 우선적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미국조차도 VC 기반의 IPO나 M&A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VC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본다면은 다소 성장 산업에 대한 기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러면 히스토리로 이런 벤처 자금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왔었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TMT 버블 때 자금이 이쪽이 많이 갔었거든요.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이나 컴퓨터 하드웨어 서비스. 아까 말했던 피터 린치 그 네. 밀레니엄판. 그리고 이게 꺼지고 나니까 발빠르게 벤처 자금이 어디로 갔었냐면 향후 성장이 브릭스에 있다 하면서 에너지, 뭐 메탈, 마이닝, 산업재 이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왼쪽 밑에 자금 제가 넣어놨지만 이렇게 패션이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아니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 산업의 테크화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냥 꾸준히 늘어나는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그냥 벤처에서도 관심을 줄이는 그런 자금들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어디가 많이 자금이 늘어났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20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인데 당연히 오토모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서 모빌리티 쪽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기차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 건 맞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그거와 동시에 전기차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해봐야 다 얘기했으니까 그치. 그 얘기보다는 푸드 비버리지 내지는 어그리컬처 쪽으로도 상당한 자금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봤고요. 이 뒤에 그걸 강조하시면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사실 이쪽 농업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최근에 벤처 자금 유입되면서 변화가 있는데 아마 이쪽 미래가 밝아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농업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왜 자금이 가고 있지라는 거를 좀은 더 이제 발전시켜서 본 게 이제 2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굉장히 독특하고 뭐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테슬라 뭐 캐시우도 잘 알지를 못하면서 뭐 CNBC 하나 보고도 번역해서 올리는 거. 네. 아유 그냥 요즘은 그냥 너도 쏙쏙 말해버리는 게 그건 리서치가 아닙니다. 리서치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어떤 남들이 하기 전에 해서 뒤져보고 데이터 뒤져보고 데이터를 만드는 메이킹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갖다가 메이킹한 걸 갖고서 짜집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솔직히 신종호 팀장은 저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주가가 어디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이쪽을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쪽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을 왜 얘기하냐면 그냥 벤처 캐피탈에서 전기차나 모빌리티 다음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쟤들 왜 지금 전기차 캐시우도 테슬라 얘기해야 돼 저런 얘기가 나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실 그쵸 농업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도 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꼭 그 얘기를 해야겠니? 아니 저 먹방 잘 봐서 재밌게 같이 봤는데. 하자. 네. 근데 여기도 적어놨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파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커져야 되냐면 비효율이 효율화되는 쪽으로 커져야 되는 게 또 전기차만큼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자금의 투여가 안 됐었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가파르게 자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향후에 조금 이쪽으로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가 가운데 차트에 보시면 이게 증가율이거든요. 네. 최근 그러니까 이전 3년 2015에서 16, 17년에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전체 벤처 캐피탈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가장 그로스 측면에서 많이 들어온 섹터가 어디냐 하면 자동차하고 운송이 맞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핫한 거죠, 지금. 근데 그 다음으로 농업하고 식음료 쪽이 150%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하고 운송 쪽에도 늘어났다면 앞으로 농업하고 식음료 쪽에도 관심이 많아지겠네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네. 환경 변화 때문에 농업 맞아요. 생산량이 흔들리니까 공장처럼 만들고 싶었으니까 좀 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뒤에 차트도 넣어놨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빨리 변한 게 환경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원래도 있었지만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섹터의 하위 산업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증가율이 늘어나는 게 푸드 세이프티, 식음료 안전하고 예방 쪽에 자금의 강장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유제품 거기다가 크랍 프로덕션이라 그래서 이제 뭐 농산물의 이제 수확량과 관련된 것들이 엄청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25페이지에 보시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치. 전 세계적으로 경작지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농촌 인구가 줄고 경작지가 줄어드니까 소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썼어요.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ESG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파 가격 4배,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파 지금 집에서 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고 가격의 변동성이 있는 데가 혁신이 필요한 데예요. 자꾸 에그플레이션 옛날 생각하고서 그게 에그플레이션이야.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술이 테크 결합된 네, 형태로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잘 안 보여서 문제지 지금. 저는 조금씩 내년에 나올 것 같아.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파메이신가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없더라고. 네. 내가 좀 뒤져보니까. 근데 글로벌한 그래서 거 제가 많아. 아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년 3년 후에 우리가 뭐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듯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주도 섹터가 어디야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 때 하나의 선택지 안에서 하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가장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인식이 사람들이 환경, 서스테이너블한 세상 아니면 뭐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여론인 거고 여론이 높다라는 거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아무리 인구 증가율을 낮게 잡아도 2030년에는 84억 명이 됩니다. 지금이 78억 명이에요. 왜 이러냐? 6억 명이 늘어나요. 사람이 사망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래요. 맞아요. 고령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태어나는 속도보다 죽지 않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소제목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라고 맞아. 적어놨어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차트 보시면 농작지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근데 크랍 프로덕션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오른쪽에 비료를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는 비료 사용을 통해서 소출량을 늘리면 안 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테크가 들어가야 돼요. 에그플레이션 할 때 다 비료주 얘기하는 줄 맞아요. 알고 이제 나한테 그게 그런 얘기를 아니라니까요. 했더니 네. 그때 무슨 화학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게 바뀌는데 네, 이 맞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미약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농업 얘기하면 농업 관련주 이렇게 하면은 막 뭐 그런 그게 아니라 어쩌면 IT 기업 중에 농업 관련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포장지가 어그리컬처나 그런 생산성과 관련된 걸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인식과 자금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28페이지에 가시면은 왜 테크가 들어가야 되냐? 이제는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맞습니다. 물을 쓰더라도 물의 어떤 스프레잉도 물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물이 이제 뭐랄까요? 잘 그 식물한테 가게 하는 기술. 또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씨앗을 심더라도 10개의 씨앗을 심으면 그래도 이제 수출량이 7개에서 8개, 9개까지 한마디로 수율이 잘 나오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자금들과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조차도 이제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이제 어떤 IT 아까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이 늘어나는데 전기차도 사실은 IT 기업이잖아요. 이것 또한 IT 기업이긴 하지만 그 포장지가 농업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한국에서도 유행하지 않을까. 미국은 이미 스타트업에서 주목되는 게 테라메라 같은 경우에는
농약 투여를 80% 줄이는 걸로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타라메라가 그런 회사였구나. 네, 그리고 뭐 라이브스톡 워터 리사이클링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빠르게 자금들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통시장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31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벤처 캐피탈도 패션이고 그 패션은 시장의 프라이싱으로 가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도 가격이 움직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TMT 버블일 때 통신업의 상대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었던 거를 보여드리고, 이거는 벤처 캐피탈 자금은 이 2평으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계열이 다소 통신보단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간에는 에너지, 가장 최근에는 자동차 상대 주가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벤처 쪽에서 먼저 자금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1, 2년 있다가 이쪽의 자금들이 아니면 어떤 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 관련된 32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농업 관련된 벤처 자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별로 없지만 미국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아니면 ETF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러면 농업도 한번 봐야겠네 하면은 제가 이제 33페이지도 넣었지만 MO라는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를 사거나 아니면 실제 기업을 제가 넣어놓은 기업은 뭐냐면,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있다면 한번 주의 깊게 보자. 이를테면 미국 기업 중에 엘랑코라는 애니멀 헬스 기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애완동물의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신도 지금 허드가 되는데, 이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모자이크처럼 비료의 사용량이나 좀 더 친환경 뭐 이런 걸 만드는 거. 모자이크는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죠. 유명하죠. 요새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가거나 경기가 회복되면 어떠한 기업이 좋겠습니까라는 글로벌 IB들 중에서도 모자이크를 이제 꼽는 그런 그렇죠. IB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동물 영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기업 중에 이제 후이안 푸드 같은 경우, 모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돼지 생산 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돼지가 오염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맞아요. 돼지가 이 오염을 어떻게 처리해서 대형화시키냐, 뭐 이걸 갖고서 다시 돼지를 잘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얼마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내가 아신 분이 하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생명을 다루는 비즈니스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농업 아주 그냥 뭐 컨셉 그러니까 그치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아마 한 2달이나 3개월 단위로 여기서 주제가 되는 것들을 좀 더 뎁스하게 다뤄서 국내 얘기까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에서는 요 정도까지 아마 좀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좀 뭐 농업과 관련된 거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ETF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ETF를 사시면은 뭐 밸류에이션도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언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도 좋아서, 그럼 지금 타이밍에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뒤에 부분은 국내 것들은 어떻게 다 소개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일단 그냥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상식선에서 공부 좀 하시라고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이 장외 투자들 많이 관심 있으신데 이것들 관심 있으면 하시고 뭐 나중에 시간 그리고 되면 여기 장외 투자 관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59페이지에도 나왔지만 무턱대고 장외 투자라고 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트 저희 이제 투자 전략팀에서도 뭘 하려고 그러냐면,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 장외 투자 기업을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어떤 기준을 갖고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보고서를 이제 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탐방도 다녀와서 어떤 이러이런 기업들의 비상장이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산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다, 테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실제 진짜 그 비상장 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투자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고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넣어놨지만 일정 투자 유치 단계라든지 주권 발행이라든지 외감 기업을 경우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재무제표를 보고 그럼 소개 자료를 이제 시리즈물로 저희가 아마 다음 달부터 계속 나갈 것 같아요. 좀 이게 관심 뭐냐면 있게 봐주시면 될 것 오늘 같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버스트는 그러면 뭐 가치주를 이 말대로 좀 당황스러운 게 우리는 계속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는 가치주나 성장주나 논란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산업에 싼 주식을 찾는 겁니다. 싼 주식을. 예, 맞아요. 예. 싼 주식이 적어지니까 장외에 있는 거라도 찾아가지고 소개를 하자가 저희 하우스비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고 신용호 팀장이 쪽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기업 분석팀에서 준비하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LS트에 기반한 리서치 베이스가 돼야 되지. 장외 투자들도 보니까 뭐 이게 무슨 누가 누가 들어온 누가 몇 배수에 들어왔대 이런 접근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안 좋죠 결과가. 그래서 좀 이런 걸로서 오늘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저런 동일한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가다 댓글에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가치주를 옹호하십니까? 그럼 내가 아니 뭐라고 하지 이런 사람한테 답변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 고민해 오신 분들이 안 하는 질문들인데 가끔 요즘 보면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과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 좀 저희들의 트랙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신종호 팀장이랑 이 자료가 그런 변화다. 그리고 하우스뷰는 저번에 신종호 팀장이 발표했던 이리온에도 있고 어제 오늘 아침에 3% 했던 거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업은 재밌는데 없다는 게 신 팀장 결론이다. 내가 지금 최근에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있어? 너무 작고 근데 조금씩 관련된 산업들에 내년에 또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한번 이런 기업들을 아니 전에 한번 찾아봐야죠. 해가지고 네. 연결 좀 하려고 네, 내가 네. 만났었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관련된 어떤 이런 소위 농업 관련된 것들, 이런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회사들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아직 그걸 투자할 만한 이유를 잘 모르니까 좀 찾아보면 아크까지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심지어이랑도 좀 얘기 좀 해보고 음식료. 네, 안 그래도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